이 세상에 쓸모없는 지식은 없다. 지적 호기심이 넘쳐나는 당신을 위한 잡학 전문 책 읽기 방송 잡다한 책방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야기해볼 책은 연금술사인데요. 연금술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보자면 1988년에 쓰여진 작품이고 전 세계적으로 6,500만 부 이상 팔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팔렸네요. 그리고 66개의 언어로 번역된 작품이고 그 다음에 2009년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작가로 이 연금술사를 쓴 파울로 코엘로 작가가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책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약간의 스몰 토크 또는 설명에 대해서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약간 궁금증이 좀 생겼어요. 어떤 궁금증이 생겼냐면은 왜 파울로 코엘료가 굳이 연금술사라는 제목을 선택했을까? 다른 제목도 많이 있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자아 신화를 찾아서라든지 아니면 산티아고의 모험 이런 식으로 다른 제목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연금술사라는 제목을 선택하게 됐을까? 여기에 대해서 각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근데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저는 이 연금술사라는 제목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연금술사는 어떠한 물질에서 금으로 만드는 그러한 신비한 힘을 다룰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책에서 자아의 신화를 찾아가면서 더욱더 갈고 닦아지는 자신과 연금술사의 그 금을 만드는 능력을 이제 결과적으로 책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통해서 책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제시하는 연금술사라는 이름을 썼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한 그리고 당시 시대적으로 봤을 때 연금술사라는 게 지금 현재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어느 정도 허구적인 이야기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되게 획기적이고 미스테리로 존재했을 만한 이야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책에 대한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이런 제목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살 씨는 왜 연금술사라는 제목을 선택했다고 보시는지? 연금술사가 뭔가 임팩트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어떤 점에서 임팩트가 있죠? 짧잖아요. 딱 연금술사. 뭔가 뒤에 뭔가 더 소설하는 말이 붙으면 뭔가 좀 없어 보이지 않을까요? 확실히 연금술사 딱 네 글자만 있으면 뭔가 좀 궁금하게 생기긴 해요. 연금술사가 도대체 무슨 책일까 하고. 저는 이제 약간 잘 모르고 있다가 약간 책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연금술이라는 개념이 납을 금으로 바꾸는 뭔가 이렇게 그런 학문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네. 근데 이 책에 140페이지였나 39페이지였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주인공이 그 연금술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연금술사한테 물어봐요. 왜 이렇게 연금술에 대한 책이 어렵게 쓰여져 있나요? 그래서 연금술사가 이제 얘기합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너무 책이 쉽게 쓰여져 있다면은 모든 사람이 납을 금으로 바꾸려 할 것이고, 그러면 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연금술의 의미가 없어지고, 따라서 연금술사라는 거는 고된 훈련과 자기의 자아 신화를 꾸준히 노력한 사람만 연금술사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그렇기 때문에 연금술사라는 게 약간 우리 삶에서 뭔가 자기가 노력하면서 얻어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연금술사라는 제목을 쓰지 않았나 라는 이제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책 배경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연금술사라는 책은 양치기 소년인 산티아고가 자신의 자아 신화인 피라미드를 보기 위해서 모험을 떠나면서 겪게 되는 우여곡절에 대해서 이야기한 책이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등장인물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험을 떠나는 주인공인 산티아고, 연금술에 대해 비밀을 찾으려고 하는 영국인, 그다음에 연금술에 대해서 알고 있는 연금술사, 이렇게 세 명의 인물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에 대해서 다 어떻게 느끼셨는지? 저는 근데 이 우여곡절이라고 있는 이 단어에서 되게 뭔가 동감을 느낀 게 되게 많았는데요. 네. 왜냐면은 이게 책을 보면은 정말 그 사건들이 하나하나 확실히 보여요. 약간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성장하는 그런 주인공의 성장 모습에서 저희 또한 이제 이 삶이라는 부분에서 또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인공이 처음부터 되게 뛰어난 책들도 많은데 이 책에서는 이제 저희와 정말 비슷한 그냥 자유로운 하나의 양치기로서 표현을 하면서 공감이 되고 좀 더 이야기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설 씨는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세요? 저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 이유는 뭐랄까 그 산티아고가 이렇게 여행을 해나가는 과정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오, 그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고난과 역경을 헤쳐가는 과정이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저는 너무 재밌게 읽었고요. 사실은 제 인생 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연금술사를 볼 때마다 그 문장들 보면은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마크투 뭐 이런 문장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시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산티아고가 처음에는 이제 양치기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과거 이야기와 그 다음에서 낡은 교회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런 처음에 이제 떡밥을 뿌리죠. 매일 갖춘 꿈을 꾸고 있다. 네, 한 소녀가 나를 피라미드로 이끌고 보물을 거기서 찾는다는 내용이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산티아고가 보통 이제 양치기 소년인 거죠 여기서. 그래서 그죠? 양치기 소년이 어떻게 이제 양치기가 됐는지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전 재밌다고 보는데 원래 산티아고는 16살 때까지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되게 엘리트였죠 나름. 네, 스페인어와 그다음에 라틴어를 공부하고 그래서 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약간 뭔가 신부를 꿈꾸던 그런 학생이었는데 근데 하지만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보다 더 넓은 세상을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신부라는 꿈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은 양치기가 되고 싶다.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간곡하게 이제 부탁을 하게 되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네. 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물론 저는 무교이고요. 저는 종교에 대한 그런 신앙심에 대해서 잘 믿지 않는 편이긴 하지만 뭔가 어쨌든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버리고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뭔가 되게 저에게 많은 생각을 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거기서 되게 책에서 좋았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책에서 보시면은 이제 산티아고가 아버지한테 양치기가 되겠다고 얘기를 했던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아버지가 이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돈을 쥐어주시거든요. 이걸로 양을 사라. 그러고 넌 양치기가 되라고. 그때 책 구절이 뭐였냐면은 아버지도 예전에 꿈꾸었던 꿈이 있었음을 나는 알 수 있었다라고 이제 나오는데요. 그걸 보면서 이제 각자마다 꿈이 있지만 이제 현실에 어쩔 수 없이 순응했던 사람들이 여가지고 그렇게 후대에 이어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되게 뭔가 많은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선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느꼈는지? 산티아고의 꿈을 믿어준 아버지가 이제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대단함을 느끼시죠? 이제 그냥 산티아고가 자기 꿈을 찾고 싶다 했을 때 아무 말 없이 군말 없이 이제 바로 이제 믿어준 모습이 대단하다고 이제. 만약에 본인이 아버지였다면 그런 선택을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어떤 점에서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제 확실히 알려줘야죠. 어떤 그렇게 점? 살게 되면 이제 어떤 결과가 찾아올지 이제 조목조목 하나하나씩 읊어주면 이제 근데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이고 알려줘야죠. 책 내용에서 봤을 때도 양치기라는 직업이 되게 좋게 묘사가 되지 않아요. 팝콘 장사를 하시는 분이 뭐 양치기보단 더 낫겠다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걸 봤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또 저가 만약에 아버지였어도 아빠였다라면 저도 약간 좋게 보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본인이 자식인데 아버지가 그런 행동을 하면 또 분개할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해보세요. 애가 그냥 깔끔하게 좋은 대학 가고 그래도 좋은데 갑자기 혼자서 막 사업을 하겠다고 뛰쳐나가면은 좀 마음이 부담스럽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해되지만 내가 만약에 그렇게 사업을 막 뛰쳐나가는데 누군가 반대한다. 그러면은 저는 좀 반대할 것 같긴 해요. 믿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네, 하겠죠.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자면은
이런 산티아고가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꿈을 꾸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피라미드를 보게 되고 이런 꿈을 꾸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꿈을 좀 해석해 달라 라면서 이제 노파를 이제 만나게 되면서 꿈에 대한 이제 해석을 이제 부탁을 드리러 가게 되는데 가서 이제 딱히 큰 해답을 얻지는 못했어요. 뭐 만약에 너가 피라미드를 가면 거기서 보물을 찾게 될 것이고 그 얻은 보물의 10분의 1을 나에게 돌려달라. 라는 답을 듣고 이제 산티아고가 실망하다가 네. 이제 책을 읽던 도중 이제 어떠한 노인이 이게 딱 옆에 와가지고 계속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죠. 어떤 책이고 뭐 하고 있고 어떠니. 근데 얘기하다가 뭐 갑자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살렘의 왕이었다는. 아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웃겼어요. 네. 처음에 산티아고가 네. 그 노인이 온 것을 보고 아 이 사람 아까 그 노파랑 한 팀이구나, 내 돈을 뜯어먹으러 온 거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되게 조심했던 그런 내용을 보면서 아 이게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되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렘의 왕이 이제 산티아고에게 사실은 이 책의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 또는 정말 제가 이제 정말 힘들었을 때 큰 도움을 이제 준 문장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각자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자아의 신화를 이루어내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부과된 유일한 의무이지. 세상 만물은 모두 한 가지라네. 자네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네. 그러면서 이제 이 노인이 즉 살렘의 왕이 산티아고의 피라미드 꿈 또는 피라미드를 가겠다고 하는 이 자아의 신화를 지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이 부분이 저한테는 좀 어떻게 다가왔냐면은 뭔가 그 하고 싶다는 그 마음, 뭔가를 꿈을 원한다는 그 가치가 네. 되게 감동적이다 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걸 읽었을 때는 꿈이 없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대해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나는 대체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원하는가. 그래서 이렇게 느껴졌는데 두 분은 어떠세요? 이게 자아 신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아 근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아의 신화를 추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현대 사회인은 이제 현실에 짓눌려서 본인의 자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제 이걸 추구를 할 수 있는가, 애초에 실현 자체가 힘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저는 그 노인의 등장 부분에서 되게 그럼 우리가 힘든 순간에 항상 도움이 되거나 혹은 뭐 운이 좋았던 상황이 어쩌면 이런 자아의 신화를 이루기 위한 세상의 도움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이비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본인이 원하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 아 이거 참 좀 무효하지 않나요? 그렇죠. 혹시 모르죠. 저는 약간 그 부분이 너무 좋긴 했는데 사이비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서 약간 자기 자아 신화에 대해서 떠올리거나 네.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좀 계기는 주지 않나요? 그쵸. 저는 어렸을 때 닌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아 닌자요? 네. 근데 저의 자아의 신화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에 의해 막혀버렸었습니다. 그때 닌자가 되고 싶다고 했더니 선생님이 닌자가 무엇인지를 모르셔가지고 반 애들한테 얘들아 닌자가 뭐니?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때 친구 한 명이 쌤한테 선생님 레고 닌자고 모르세요? 레고예요 레고 라고 하셔서 쌤이 저보고 넌 레고가 되고 싶은 거니? 라고 물었던 그런 슬픈 기억이 있습니다. 어때요? 한설이는 어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없었기 때문에 딱히 뭐 그런 건 별로 생각이 안 났습니다. 저는 근데 되게 보면서 꿈이 되게 많았거든요. 어렸을 때. 네. 어렸을 때는 저는 진짜 어렸을 때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고 네. 축구 선수가 안 되면은 역사학자가 되고 싶었고 역사학자가 안 되고 뭐 정치인 뭐 작가 뭐 이렇게 되게 많아가지고 어렸을 때 꿈이. 네. 많으셨네.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죠. 꿈이 항상 변하더라도 꿈을 향한 그 마음은 안 변했던 것 같아요. 꿈을 향한 열정은 식지 않았다. 그 열정은 그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뭔가 노력을 하고 그 꿈이 실현됐을 때 제가 상상하던 그 기쁨은 시간이 지나도 좀 안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도 그럼 계속해서 그 열정을 가지고 있나요? 저는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자아 신화를 꼭 이루어야 된다라는 이 노인의 말이 너무 저한테 와닿았어요. 지금 이걸로 그 자외 신화를 지금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맞아요. 저는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뭔데 이제 맞아요. 근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논의를 이따가 좀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주인공이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네, 피라미드를 가야 되는 것인가? 자신의 꿈을 꼭 이루기 위해서 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을 팔고 이집트를 가야겠다. 피라미드를 만나러 가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양을 팔고 이제 이렇게 그 주변 지역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가서 도둑에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돈을 다 뺏깁니다. 그죠. 첫 부분에서 저는 근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해요. 뭔가 꿈을 이룰 때 꼭 장밋빛 인생처럼 꼭 좋은 일만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우여곡절이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는 그걸 다 극복하고 자신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하는 그런 좀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은 또 그 부분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뭔가 일을 할 때 꼭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난 되게 불행한 사람이다. 나는 왜 이렇게 뭐가 잘 안 풀리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애초에 산티아고도 되게 자기가 절망스러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또 생각을 해보면은 양을 애초에 처음부터 못 팔아가지고 못 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 가다가 사고를 당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런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거기까지 갔다는 것 자체가 저는 거기서부터 충분히 행운이 있었다고 보고요. 또한 이러한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이겨내면은 또 언젠간 그런 운이 찾아올 수 있고 우리 모두 그 상황까지 가는데 많은 도움과 행복이 있었다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 혹시 불행한 일이 있거나 또 안 좋은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꼭 좋은 날이 올 테니 그 점을 좀 유의하시면서 좀 그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불행이 있어야 또 행복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런 불행을 당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죠. 그러다 이렇게 크리스탈 이렇게 상점 같은 데에서 딱 그릇 같은 데 막 진열이 되어 있고 딱 보더니 산티아고가 딱 그걸 닦는 거예요. 그걸 그릇을 딱 닦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상인 밑에 가서 취업을 해서 크리스탈 그릇을 닦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네. 근데 저는 이제 아까 앞에 얘기했던 자아 신화를 찾아야 된다라는 부분과 굉장히 배치점에 있는 사람이 이제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크리스탈 상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계속 이제 산티아고가 여러 가지 주장을 해요. 어떤 주장을 하면 뭐 상품을 바깥에 진열시키자 아니면은 저기 산에 있는데 산에 이렇게 차랑 같이 맞을 수 있도록 그쪽에 이렇게 뭐 진열을 하자 이렇게 계속 새로운 도전을 산티아고가 크리스탈 상인에게 요구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계속 거부를 합니다. 근데 결국은 뭐 산티아고의 뜻대로 되긴 했지만 이 크리스탈 상인이 하는 말이 자기 자신은 변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 책에서 또 중요한 부분인 이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슬람교인데 이제 이슬람교의 마지막인 목적 그 메카를 한번 갔다 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자기 자신은 그게 너무 소중한 꿈이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면 자기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허무함과 무력감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머릿속으로 내 상상으로 꿈을 실현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은 메카를 가지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느꼈던 게 저희가 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꿈을 이룬 사람보다 꿈을 추구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라는 얘기가 또 있거든요. 이게 꿈이라는 게 막상 쫓을 때는 엄청나게 행복한데 또 이루면은 그 공허한 느낌의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자아의 신화를 따라가는 이 산티아고와 되게 대처점에 있던 사람이 다시 아까 전에 말했던 크리스탈 상인이라고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거 딱 부분을 봤는데 네. 약간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이 부분이 맞나? 뭐 이렇게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예. 한설 씨는 이 크리스탈 상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이제 크리스탈 상인과 이제 같은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크리스탈 상인처럼 꿈이라는 목표가 이제 사라져 버리는데 허무할 거 아닙니까? 똑같이 더 이상 이제 추구할 목표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대립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생에서 나는 꼭 내 꿈을 이루어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꼭 꿈은 이루지 않아도 지금 꿈보다는 또 현실적인 안정, 뭐 그죠. 가족의 뭐 사랑 뭐 이런 식으로 현실을 좀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게 MBTI로 따지면 이제 이상적인 사람이냐, N이냐 S냐 예, 정도로. 그런 거죠. 이제 현실적인 사람이냐. 근데 사실 이거는 현실에 안주하느냐 아니면 꿈을 추구하느냐 정도의 대립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산티아고는 결과적으로 이제 또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죠. 네, 이제 좀 최종적으로 좀 가보면, 그래서 크리스탈 상인에서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 돈과 굉장히 돈을 많이 많은 벌이죠. 그 수익을 내면서 네. 크리스탈 상인이 이제 산티아고가 이제 크리스탈 상인에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내게 되면서 그 번 돈으로 이제 사실은 이곳에 있는 지역을 떠나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이제 산티아고가 양을 이제 30마리 정도 가지고 있었고, 근데 지금 이 크리스탈 상인에서 일하면서 번 돈으로 양을 60마리 정도까지 살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산티아고 고민을 해요. 나는 다시 돌아와서 양치기로 살 것인지, 아니면은 피라미드의 꿈을 쫓아가서 살아야 하는 것인지. 근데 이렇게 딱 떠나려고 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그 사실은 산티아고가 노인, 즉 살렘의 왕이랑 계약한 게 있는데, 네. 그 피라미드를 떠나기 전에 양의 10분의 1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림과 툼밈의 그 왕이 산티아고에게 주어졌거든요. 근데 그때 그 왕이 주어졌던 우림과 툼밈이 바닥으로 딱 떨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산티아고가 딱 생각하게 된 거죠. 자기 자신이 꿈을 잊고 살아왔다는 거를 딱 인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보고 이제 산티아고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한 번 자신의 꿈을 향해서 이제 가는 이제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린과 툰민이 또 네. 이게 여기서 엄청난 역할을 하는데, 사실 가방이 우림과 툰민이 들어있던 가방이 전부터 찢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든 빠질 수 있었는데 1년 동안 안 빠지다가 딱 이제 산티아고의 꿈이 결정되는 그 순간에 나왔다는 게 아직 꿈은 끝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준 게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책이 뭘 말하고 싶으냐라고 얘기하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꿈을 끝까지 그 실현시켜가는 게 어렵다. 그리고 그거를 실현시키는 사람에게 굉장히 큰 박수와 그다음에 큰 보상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느낌이라고 전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산티아고가 이제 딱 이제 이집트 쪽을 가는 거기 이제 타게 됩니다. 그 기차라고 표현할지 뭐 대상의 창고라고 얘기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네, 대상의 창고에 가서 이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새로운 인물이 나옵니다. 이제 새로운 인물이 누구냐면은 영국인이라는 이제 인물이 나오게 되거든요. 주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책은 큰 인물이 많이 나오는 그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산티아고의 내면이나 산티아고가 생각하는 뭐 이런 약간 생각 이런 것들이 주로 다뤄지는 책의 내용인데, 특이하게도 이제 한 중반부에서 이제 영국인이라는 등장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인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얘기를 해보자면, 네.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연금술에 대해서 엄청난 공부를 하는 사람이고, 네. 그러니까 연금술사를 또 약간 지망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되게 지식인이죠. 예, 그리고 되게 막 엄청난 책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아까 뭐 초반에서 얘기도 했지만 연금술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더 설명을 해보자면은, 납을 금으로 바꾸는 것이 이제 연금술이고 되게 고대에서 연구가 되던 학문이에요. 그래서 금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싶어 했기 때문에 중세 사람들은 네. 납을 어떻게 금으로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했던 학문인데, 근데 이게 저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제 연금술에 대해서 막 찾아봤거든요. 네. 연금술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전해 왔나, 역사적으로는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가지고 봤는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연금술을 처음 알았는데
그래서 납치 금으로 바뀌는 거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저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된대요. 진짜요? 이게 된대요.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과학자가 그 입자 가속기에서가 그 납을 이제 입자 가속기에 충돌시켜 가지고 그 원자의 구성을 아예 금으로 변환시키는 그런 실험을 했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는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게 안 되는 사실상 이게 연금술이 욕먹는 이유 또는 실패했다고 불리는 이유는 그게 뭐 몇 천조가 들어간다. 한번 할 때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뭐 가능하다는 뭐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 연금술이 사실은 틀린 게 아니다라는 걸 한번 얘기해보죠. 근데 사실 그때 과학기술로는 어려웠죠. 애초에 지금도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네. 하지만 연금술 이론 자체는 틀린 게 아니다. 납을 금으로 가능은 하다라는 점을 한번 얘기를 하면서 되게 신기했다라는 경험을 얘기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여기 오면은 사막에 대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저희가 이제 사막을 건너면서 뭘 배울 수 있느냐. 일단 산티아고는 기본적으로 그게 있어요. 양들과 지내면서 배웠던 이제 무언의 언어라는 만물에게 통하는 언어를 배웠기 때문에 또 이제 사막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영국인과 이제 또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게 저희가 이제 오아시스 마을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사실 저희 후반부의 중요 내용이 다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처음에 이제 들어가서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목적이 뭐였냐면은 여기에 있다는 연금술사를 찾으러 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걸 따라서 영국인은 온 것이었고 산티아고는 이제 나름대로의 피라미드를 찾아서 이곳에 여정을 온 것이었죠.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밤에 연못으로 가요. 근데 어떤 여인이 있는 거예요. 한눈에 봤을 때 산티아고는 진짜 운명의 상대라는 걸 알 수 있을 만큼 단번에 빠지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영국인은 그런 산티아고한테 좀 빨리 좀 연금술사 어디 있는지 물어보라고 재촉하는 그런 우픈 상황이 나왔던 내용이 지나가고 나중에 이제 연금술사가 등장하는 내용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 오아시스 장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보자면은 왜 오아시스에 도착하게 됐냐면은 이제 어쨌든 영국인은 연금술사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산티아고는 피라미드를 위해서 이제 그 이집트에 가게 된 건데 오아시스에 도착하게 된 이유는 사막 그 중간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네, 오아시스는 전쟁의 약간 중립지대 또는 평화지 같은 데여서 그죠. 오아시스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연금술사를 보려고 온 영국인은 연금술사를 찾아야 돼요. 그다음에 산티아고는 피라미드를 찾아야 되는데 이 산티아고가 갑자기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여인이 파티마를 이제 딱 보게 되면서 첫눈에 이제 딱 반하면서 그 다음 날에 갑자기 결혼하자고 그래요. 고백 공격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파티마에 대한 이 사랑이 사실은 피라미드보단 그 열정보다 더 커진 상황이 됐는데 근데 이제 파티마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 이제 이 사막에서는 남자들이 이렇게 다 돌아온다. 그러니까 어떠한 방식으로는 다시 되돌아온다. 그러니까 사막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린다는 거야. 남성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기다린다는 거야. 그 얘기는 무엇이냐? 자기 자신도 산티아고를 기다리겠다. 그리고 너의 꿈인 피라미드를 향해 달려가라. 라고 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진짜 운명이라면 언젠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사막에는 또 그런 얘기가 있죠. 네. 사막에서 바뀌는 건 바람에 의한 모래의 지형밖에 없다. 그 말을 해석하자면 이제 우리의 사랑 또한 계속해서 변치 않을 것이라는 얘기로 또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약간 이게 뭐 뒤에도 이제 연금술사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만 사실 이 책은 굉장히 많은 그 조연들이 산티아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 이렇게 도와주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전체적으로 그죠. 다른 인물들이. 그래서 근데 우리 인생에서는 이러한 인물들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내가 뭐 꿈을 이루겠다 하면은 도와주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죠.
그래서 약간 이 소설은 조금 그러한 장치가 좀 비현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반에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산티아고가 이제 본인의 자아의 신화를 뭐 찾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조력자가 많았던 만큼 위기 또한 많았었어요. 사실 원래 산티아고가 능력이 없었으면 오아시스에서 칼을 맞고 죽었어야 되고요. 아니면 연금술사한테 목이 잘려서 죽었거나 아니면 사막 속에서 길을 잃어서 그 상태로 탈수로 사망을 했어야 됐고요. 정말 많은 위협이 있었지만 이거를 산티아고가 결과적으로 성장을 해서 풀어나갔던 거고 저희가 이제 삶에서 많은 조력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또 그것만은 아니라고 보는 게 꼭 조력자가 조력자로서 등장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거쳐왔던 모든 사람들 중에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도움을 줬던 상황이나 아니면 힘들 때 곁에 있었던 친구들이나 아니면 후에 만나게 될 많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이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이제 산티아고가 밤중에 이제 딱 걸어가고 있는데 산티아고가 이제 밤에 딱 걸어가고 있는데 네. 어떠한 사람이 말을 딱 타면서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딱 들이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네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연금술사였던 거예요. 근데 연금술사를 만나게 되는데 이제 산티아고랑 만나게 된 거죠. 사실 영국인이랑 만나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의아했다. 그래서 약간 너무 연금술사의 등장이 너무 뜬금없게 나왔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무튼 그렇게 되면서 그래가지고 딱 만나게 되는데 만나게 된 이유가 연금술사가 이제 딱 새를 산티아고에 딱 새를 보게 되는데 새가 이렇게 삐용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 보고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오아시스에 막 적군들이 막 들어오겠다. 막 이렇게 보고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연금술사가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만물의 전기를 느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부족 또는 그 오아시스의 대표자한테 이제 얘기하게 되면서 만약 이 전쟁을 대비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부상자가 날 것이고 이 전쟁을 대비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쟁을 이제 대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오아시스는 사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평화의 중심지이자 중립지대인데 군인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맞췄잖아요.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게 맞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서 맞추게 돼가지고 그 부족이 산티아고에게 엄청난 그 보상을 주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보상을 가지고 다시 피라미드로 떠나게 되는데 되게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마지막까지도 진짜 긴장감을 놓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은 계속 위기가 발생하고 그 위기가 어떻게 보면은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계속 포기하지 않는 그런 그 느낌을 주거든요.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또 이야기가 좀 진행이 되고 그래서 연금술사와 그다음에 산티아고가 피라미드를 보러 이제 갑니다. 그쪽으로 네, 실제로 지역으로. 가죠 이제. 실제로 가는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쟁 중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관문, 이 세 번째 관문을 차례대로 이제 다 통과하게 돼요. 네. 그리고 실제로 피라미드에 딱 보게 돼요. 그 피라미드를. 그러면서 산티아고가 다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이 믿었던 게 틀림이 없구나. 그 다음에 그 늙은 왕, 아까 얘기했던 살렘의 왕, 그 다음에 크리스탈 상인,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파티마, 이런 사람들이 다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그렇게 돼서 이제 피라미드를 보게 되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동안 내가 꿈꿔왔던 그 꿈이 거짓이 아니구나 라게 이제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이거 좀 재밌는 부분인데 사실 저는 이 마지막 부분 너무 웃겼거든요. 그래서 피라미드 딱 보면서 이제 밑에 보물 있을 거다 이렇게 딱 파는데 그 아까 지금 전쟁 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병사가 딱 와가지고 너 뭐야 너 왜 여기 있어 했는데 아 저 보물을 찾으러 왔거든요 했는데 그 병사들이 그 배를 세게 때리면서 사실 팬 거죠 사실은 뚜드려 패면서 여기 금이 있을 거야 하면서 막 덮아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거기에는 보물이 없었고 알고 보니 이제 소설의 마지막 부분 에필로그 부분에 그 보물이 어디 있었냐면 아까 얘기했던 처음 장소 낡은 교회에 거기에 보물이 숨겨져 있던 거예요. 모든 것이 복선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낡은 교회에 다시 가가지고 삽을 들고 보물을 팝니다. 그래서 안에 보물이 있고 그렇게 이제 얘기가 끝나게 되는데 근데 또 그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 병사가 갑자기 네. 아 너도 양치기였냐? 아, 넌 아직도 그 멍청한 꿈을 믿고 있냐? 나도 이집트까지 왔다가 낡은 교회를 보여주길래 이 모든 게 다 허상이었구나 생각하고 포기했다라고 하는데 예전에 산티아고였다면 좌절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이 모든 과정을 거쳐오면서 자아의 신화를 찾아왔던 산티아고는 성장을 했고 결국 그 모든 걸 이겨내고 도달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보물이 사실은 그렇게 먼데 있지 않다. 우리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다라는 약간 의미를 좀 주는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약간 사실 제일 이득을 본 거는 처음에 있던 노파였죠. 노파가 그렇죠. 보물의 10분의 1을 이제 받아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그래서 약간 이 소설이 아까 얘기했던 거죠.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의 꿈을 추구해야 된다는 점 네.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꿈이 그렇게 멀지 않고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행복이 사실은 뭐 엄청 거대하고 이렇게 이상적이지 않고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약간 저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 결말에 대해서는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조금 허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이게 보물을 찾고 엄청난 내용이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알고 보니 어제 자고 일어났던 낡은 교회에서 보물이 발견됐다. 나 이 정도의 엔딩으로 기다려라 파티마 내가 간다. 이 정도로 내용으로 끝났다는 게 사실 저는 뭔가 조금 더 뒤에 얘기가 있지 않았어야 됐나 생각보다 되게 단순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좋았습니다. 약간 수미상관이 아닌가. 처음과 끝이 딱 같잖아요. 여운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블랙홀인가 약간 블랙홀이요? 네, 처음과 끝이 이렇게 빠져나올 수 없잖아요. 빠져나갈 수 없는 매력. 빠져나갈 수 없는 매력이 있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거의 다 마무리하게 됐는데 이제 각자 좋아했던 문장 같은 거 하면서 이제 마무리 한번 지어볼까요? 저는 사실 그 부분이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한 청년이 행복을 배우고자 연금술사를 찾아갔던 내용이 있는데 그때 연금술사의 집에 가서 물어봅니다. 연금술사님, 행복이란 건 무엇인가요? 그러자 이제 연금술사가 청년한테 미션을 하나 줘요. 내가 숟가락을 들어라. 내가 이 숟가락에다가 기름 두 방울을 떨어뜨릴 테니 너는 이거를 절대 떨어뜨리지 말고 집안 모든 곳을 둘러보고 오거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청년이 다 돌고 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런 걸 받으면 딱 이 생각을 하죠. 기름을 절대 떨어뜨리면 안 돼 이러고 기름에만 집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착해서 영혼술사님 기름을 떨어뜨리지 않았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여기서 영혼술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우리 집에 있는 최고급 양탄자를 보았냐? 벽에 걸려있는 화가들의 아름다운 그림은? 아니면 예쁜 도자기들은 보았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그것들을 보고 오라고 해요. 청년은 이제 다시 가서 예쁜 정원도 보고 도자기도 보고 이렇게 오는데 이번에는 또 기름을 떨어뜨리죠. 연금술사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별로. 근데 저희는 이제 여기서 느낄 수 있죠. 행복을 이제 추구한다는 것은 혹은 뭔가 목적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것은 이 커다란 꿈을 가지고서 목적을 추구한다는 거는 이제 현실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꿈을 추구하라는 건 이 세상을 본다는 그런 엄청난 것들을 챙기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우리 인생의 이런 소소한 현실이라는 기름 두 방울도 챙기는 결과적으로 그 두 개를 모두 다 가져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이 행복을 추구하는 길이자 연금술사가 말하고자 했던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꿈을 추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약간 무책임하게 한쪽만 선택하는 것보다는 두 개 다 이제 함께 가져가야 되는 게 가장 옳은 길이 아니었나. 저도 이제 그 부분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근데 이 자아의 신화를 찾는다는 게 꿈이 아니라 행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결과적으로 딱 놓고 봤을 때 산티아고 자체가 이룬 건 없잖아요. 본 거잖아요. 뭔가 업적이라든가 행위를 이룬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피라미드에 가겠다 한 것도 본인이 가겠다 한 게 아니라 그냥 꿈속에 나타나서 간 거잖아요. 그죠? 그게 약간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꿈이랑 약간 다른 것 같아서 오히려 그냥 행복 뒤에 나왔던 그 뭐냐 기름 얘기도 그렇고 오히려 행복에 관해서 얘기하고 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좋아하는 문장이 좋아하는 문장이요? 네. 저 마크 투비요. 마크 아 투. 마크 투. 저는 책을 보면은 이 마크 투비라는 게 정말 이 여러 뜻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좋아하는 문장은 좀 찾을 게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나. 자르면 되니까. 근데 생각을 했던 게 이 어쩌면은 이 모든 책의 내용이 사실 낡은 교회에서 자고 있던 산티아고의 꿈이었고 산티아고가 그냥 잠에서 이런 이야기를 써내려간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 꿈이었다고요? 어쩌면 산티아고는 낡은 교회에서 일어나서 보물 같은 그런 꿈을 가지고 다시 양치기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나 그 부분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그 뭐지? 산티아고랑 아까 연금술사랑 얘기하다가 책 서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문장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이제 산티아고랑 영국인이 이제 서로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네. 영국인이 읽고 있는 연금술 책을 산티아고에게 주고 산티아고가 이제 다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 네. 그래서 연금술에 대해서 이제 책을 봤으니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영국인이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네. 딱히 뭐 이렇게 큰 감동이나 이런 거를 못 느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산티아고가 이제 이런 말을 하고 또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 저는 진짜 좋았는데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방식으로 배우는 거야. 저 사람의 방식과 내 방식이 같을 수는 없어. 하지만 우리는 제각기 자아 신화를 찾아가는 길이고 그게 바로 내가 그를 존경하는 이유이지. 근데 우리가 이제 뭐 그러니까 좋아하는 분야 또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다 동의하고 있는 부분은 그 가치를 다 존중해줘야 된다는 부분은 네.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또 우리 앞으로의 사회가 그런 식으로 좀 더 나아가야 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꿈을 다 인정해주고 그러는 마음이 너무 되게 중요한데 그 네. 중요함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다른 내 자유는 외치지만 다른 사람의 자유에 대해서는 억압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우리 사회에서 많다고 느껴져가지고 저는 이제 이 문장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생각나는 게 사실 두 번째로 좋아하는 내용이었는데 그 연금술사와 산티아고가 피라미드로 가다가 그 고비가 있었잖아요. 그때 연금술사가 품에 있는 게 무엇인지를 밝혀야 되는 상황이 나왔었는데 그때 그냥 연금술사가 얘기해 봅니다. 이거는 블로불사의 약이고 이거는 무엇이든 황금으로 바꿔주는 돌이다. 그래서 까니까 진짜 산티아고는 엄청 놀라는 거죠. 와 미친 건가? 왜 이걸 왜 얘기하지? 막 이러는데 상대 군인들은 그냥 막 웃으면서 그냥 넘겨버려요. 약간 이상한 사람인갑다 하고 느낀 건데 사실 이게 값어치를 모르는 이들에게 이거는 그저 한낱 돌덩이일 뿐이고 이상한 물일 뿐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게 뭐 사람마다 가치에 따라 이 물건에 달라지는 게 아닐까. 다 이제 그렇습니다. 엔딩 볼 거니까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저희가 이렇게 다 연금술사 책을 다 얘기해 봤는데 어때요?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다들? 되게 책이 확실히 좋다 보니까 얘기할 주제도 많았고 솔직히 얘기를 다 못한 것 같아요. 이 시간에 담기에는 너무 책 내용이 방대했고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어떤 점이 재밌으셨나요? 다요. 알겠습니다. 확실히 책을 진짜 한번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거는 정말 너무 좋은 책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읽어보시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잡다한 책방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팟빵 오디오 클립 유튜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비즈니스 및 방송 관련 문의는 이메일과 인스타그램에